성남과 화성의 시민이 만나 서로의 지역을 소개하고 만나보는 시간. 뜻깊은 1편에 이은 2편 시작합니다. 2편의 주제는 우리 동네 독립운동 역사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남한산성의 오색단풍이 멋진 이곳 성남에서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 화성남 토크쇼 2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편 사회를 맡게 된 저는 화성시 시민미디어 제작단 동팔TV 마을활동가 정선아입니다. 함께해 주신 게스트 두 분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라울림의 권수진입니다. 동팔TV 여러분과 함께 방송하게 돼서 아침부터 아주 신나게 왔고요. 해마다 저희가 역사 인물을 소개하는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 마침 올해 성남에서 활동하신 독립운동을 하신 의병장을 소개하는 방송을 했어요. 그랬는데 독립운동 이야기로 화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동팔TV와 운명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화성시 시민미디어 제작단 동팔TV 마을활동가 김영신이고요. 오늘 이렇게 화성남 토크쇼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 강사가 직업인데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의병장님이 계셨다는 거 지금 알게 됐는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두 분 소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소개를 들으니 오늘 토크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분 게스트님과 함께 화성과 성남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라는 단어와 독립운동이라는 단어가 낯설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를 화성팀의 김영신님께서 적극 추천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번 주제 이야기해보자고 했던 이유는요. 네. 올해 4월 15일에 화성에 화성시 독립운동 기념관이 개관을 하였어요. 지자체 도시에서 이렇게 독립운동 기념관을 개관한 게 드물기도 하고요. 조상들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남기고자 노력하는 일들이 기념할 만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네, 저도 화성에 그 독립운동 기념관이 생겼다는 거를 이게 말씀을 듣고 나서 요번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라고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성남에서는 기념 사업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어서 율동공원 내에 성남 3.1운동 기념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대공원에는 성남 항일의병 기념탑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 지역 다 독립운동을 나름대로 잘 기억하고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알리는 일에 적극적이신 것 같네요. 화성의 독립운동을 기념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나 활동이 있어서 설립되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화성에서는 1919년 3.1운동 당시에 제암리 사건이라고 하는 일제 경찰에 의해서 마을 주민들이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까 만세시장에서 4월 5일 날 만세운동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4월 15일 날 일본의 경찰들이 제암리라고 하는 마을에 나타나서 마을에 남아있는 남자들을 모두 제암리 교회로 모이게 한 다음에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고 또 총을 쏴서 21명을 집단으로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마을로 가서 고줄이라고 하는 마을에 독립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일가족 6명을 학살한 사건을 제암리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날의 참상이 외국인 선교사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3.1운동 당시 일제 악랄한 집단 학살 사건으로 교과서에도 제암리 사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만 들어도 너무 가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성의 독립운동 기념관이 설립이 된 거군요. 그 제암리 사건은 정말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야기인데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이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학살을 했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네. 그 화성에서는 3.1운동 당시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 시위에 힘입어서 3월 21일에 동탄장에서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송산, 서신, 우정, 장안, 향남, 팔탄 등 화성 전역으로 만세 시위가 확산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일제 식민통치 기구인 면사무소와 경찰관 주재소 등을 이렇게 공격하는 폭력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일제의 만행에 대한 반발이 그만큼 크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시위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가 만세 시위자에게 총을 발포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러자 시위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순사를 처단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화수경찰관 주재소의 순사가 시위 군중에 의해 처단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제는 만세 시위를 잠재우고 또 안가품하려고 제압리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었군요. 그동안 우리 민족을 얼마나 가혹하게 수탈을 하고 학대를 했으면 그렇게 몸을 내던져서 만세 시위를 했던 걸까요? 그날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일제를 몰아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조상님들께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성남에도 3.1 만세운동과 의병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 운동 공원이 있었거든요. 3.1 만세운동. 그래서 성남에서는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서 만세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뜻을 기리려고 해마다 3.1 운동 공원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사진 보시면 이렇게 뭐 시장님, 뭐 문화원 관계자 이런 분들이 그전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띠를 두르고서 한복도 입으시고 그래서 운동을 같이 만세 삼창하시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는 그리고 남상복, 윤치장 등 저희가 성남에서 유명한 의병장들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방송하고 말씀드리려는 남상복 의병장은 3.1 운동은 1919년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빠른 1907년, 8년에 활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상복 의병장이 어떻게 하다가 의병장이 되셨는지를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까 제암리 사건도 이제 시민들이 그걸 못 이기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랄까 헌병을 공격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남상복 의병장도 그 일제 시절에 이제 러일 전쟁 군수물자를 대려고 막 우리나라 물건을 빼돌리는 그 과정에서 청계산 쪽에 참나무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그 참나무를 베어서 자기네가 가져가려는 거를 노동을 이제 시킨 거죠. 착취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돈 주면서 일을 시킨다고 했겠죠. 그렇지만 당연히 떼먹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왜 임금도 안 주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 어디서 반항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때리고 해서 다시 이제 순사를 공격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주도했다는 걸로 잡혀 들어가시고 고문을 당하고 나오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서 난 의병이 돼야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면서 봉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또 이렇게 의병장까지 되셨지라고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분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활동하셨던 의병이 아니구나. 임진왜란 때 장군이셨던 남이흥 장군의 후손이세요. 그래서 기골이 장대하고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정의감이 남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병장이 되셨고 이제 성남 지역은 그 일본 헌병의 본거지랑 좀 가까웠대요. 그래서 좀 숨어서 활동을 하려다 보니 안성 이때까지 내려가서 활동을 용인 안성까지 활약을 하시게 되고 일본군 경찰서 이런 데를 습격하게 되는 거죠. 양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하네요. 어디든지 우리 시민이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본기에서 공격할 때 그런 곳들을 공격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새로운 조총을 탈환을 해서 의병 활동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토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본 군들이 학살이 심해질 때 이제 만주에 가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기 전에 이제 집에 인사하러 왔다가 밀고자에 의해서 잡혀가시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고문을 당하셔서 재판도 받아보기 전에
장파열로 순국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으면 그랬을까 싶고, 근데 이 사람이 의병장인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휘하 부대에 있던 사람들은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의병장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이런 의병장이 돌아가셨다라고 그 의병들 사이에서 소식을 전하는 통고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 이제 의병장이었던 게 있어서 이제 훈장도 받으시고 현충원에 안장이 되셔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얘기해 주셨을 때 참나무 할 때 저는 그 얘기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노동 착취가 맞아요. 떠올랐어요. 네네네. 그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뭐 일제에서 여러 가지로 착취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노동력까지 뭐 나무까지 배워가고 뭐 네. 이랬던 건 사실 노그릇 이런 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근데 네네. 나무까지 잘라간지는 저는 요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성남에도 일제감정기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 저도 이번에 성남 의병장 활동이랑 다양한 독립운동 열기가 성남에서도 뭐 전국적으로 다 그랬겠죠. 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에게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마음이 들고요. 우리들도 그런 조상님들의 후손으로서 나라 사랑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 늘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그렇다고 하지만 백성들이 뭉쳐서 일어나서 한 거하고 이랬던 역사가 대대로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우리 시민의식에 뿌리 박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네. 그 남상무 의병장님이 33살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의병장이 사실 성형 조사하기 전까지는 우리 동네에 의병장이 유명한 의병장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서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그렇지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좀 그야말로 조상의 희생이 없었으면 지금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요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화성과 성남의 특별한 콜라보 방송 2024 화성남 토크쇼를 이곳 성남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두 지역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화성남 토크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쌓게 되었는데 어떠셨는지 두 분 소감 부탁드릴게요. 화성남 토크 이거 방송을 위해서 성남까지 멀리 아침부터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이런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던 게 뜻깊은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두 지역이 함께 기획하는 여러 가지 더 많은 정보를 나누는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팀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스텝으로 이렇게 저희가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성남 라울림 팀에 감사드립니다. 두 지역에 대해서 오늘 시장도 알게 되고 독립운동도 알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러한 콜라보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화성남 토크 2편을 방송했습니다. 저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또 역사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서 신기했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두 지역이 우애 깊은 행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선아, 게스트 성남 라울링 팀의 권수진님, 화성 미디어 팀의 김영신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이 안 나왔어요. 아.